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어오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서 무신집권기 무신들의 치열한 권력투쟁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데타 동지였던 이방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한 정중부 정권은 이방보다 더한 악행과 폭정을 일삼게 됩니다. 특히 이 정중부는 이방보다 더 나쁜 놈이었죠. 권력욕과 탐욕에 취해서 사람들의 재물을 마음대로 갈취하고 또 노역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정균도 욕심이 굉장히 많은 나쁜 인간이었죠. 태후의 별장을 협박해서 빼앗기도 하고 공주에게 장가들겠다고, 즉 왕의 부마가 되겠다고 우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사위도 문제였습니다. 사위였던 송유인은 원래는 송나라 갑부의 처와 결혼했는데 정중부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이자 조광치였던 그 여자를 버리고 정중부의 딸과 재혼했던 정말 나쁜 남자의 전형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악행을 일삼게 되거든요. 이 정중부 정권은 아버지 정중부, 아들 정균, 사위 송균까지 전부 다 최악의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게 되고 공공의 적이 되게 된 것이죠. 밀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남쪽에서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그 유명한 망이망수의 난이 일어나기도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정중부 정권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1179년 드디어 정중부 정권은 몰락하게 되는데 이 정중부 정권을 몰락시킨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청년 장군 경대승입니다. 자, 경대승이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결사대를 끌고 궁궐로 들어가서 정중부 일파를 모두 다 척결하게 되는 것이죠. 야, 정말 권력 무상입니다, 여러분. 이 정중부가 자신의 쿠데타 동지였던 이방을 죽이고 권력을 탈취한 게 1174년이고 경대승에 의해서 이제 몰락하게 된 것이 1179니까 불과 한 5년 정도 짧은 통치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이영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권력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박수칠 때 떠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져야 우리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흥한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성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대승이 새로운 무신 집권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대승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승은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청주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본관이 청주였던 것 같고 아버지 경진은 중서시랑 평장사를 지냈던 사람인데 중서시랑 평장사는 굉장히 높은 고려시대 때 고위 관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추정해 보는데 경대승 집안은 나름대로 무신계의 금수저로 통하는 명망 있는 집안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경대승은 어린 나이에 음서라는 제도를 통해서 처음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음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 지금 낙하산 제도인데 안 좋은 제도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아버지가 5품 이상 고위 관로일 때 그 자식이 시험을 치지 않고 관직에 나가는 제도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음수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경대승은 1170년 무신정변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무신정변에는 가담하지 않은 무신집권자이라는 또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경대승을 총애하고 키워줬던 사람이 바로 정중부란 겁니다. 이 정중부가 경대승을 키워서 자신의 측근 신복부하로 만들었는데 정중부는 자신이 밀었던 경대승한테 뒤통수를 맞고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된다. 역사를 보다 보면 많은 독재자들이 자신의 신복부와 측근한테 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가까이 있다. 여러분도 주위를 두루 살피십시오. 항상 사람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경대승은 다른 무신집권자와는 좀 다른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이 경대승은 무신정변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내세웠던 슬로건 자체가 복고거든요. 복고. 여러분 복고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로 돌아간다.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어떤 예전이냐? 바로 1170년 무신정변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신정변이 잘못됐다는 거나 무신정변을 부정하는 굉장히 독특한 무신집권자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신정변을 부정한다는 것은 무신정변에 가담했던 그 무신들을 역적으로 모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경대승 같은 경우는 어쩌냐면 그 무신정변 이후에 의종을 살해했던 이미 있죠. 이 사람 굉장히 싫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왕을 감히 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가 뭐냐면 경대승이 이제 정변을 성공시켰을 때 많은 신료들이 경대승을 찾아와서 축하 인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경대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을 죽인 자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어찌 할애를 받겠는가? 왕을 죽인 자가 여기서 누굽니까? 바로 의종을 시해한
잔인한 방법, 허리를 꺾어서 죽였던 이민 같은 저런 잔인무도한 인간이 살아있는데 내가 어찌 축하 인사를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경제성의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 무신정변가 그리고 왕을 살해했던 저 이민 같은 저런 무신들이 살아있는가? 용납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이 무신들이 볼 때는 다른 무신들이 볼 때는 경제성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성? 무신정변에도 가담하지 않았던 애송입니다. 그런 젊은 놈이 갑자기 권력을 잡더니 자신들을 부정하고 자신들을 역적으로 몰고 있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경제성이 권력을 잡았던 나이가 불과 26살이거든요. 청년 장군, 정말 어린 장군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성도 굉장히 신변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저 무신 그룹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경제성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그런 힘세고 날래 무사들을 모아서 자기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자신을 경호하게 합니다. 일종의 사병 집단이자 경호 집단이랄 수 있죠. 우리는 이 경호 집단, 사병 집단을 흔히 도방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도방이 나중에 다시 부활됩니다. 언제냐면 최충원 때 다시 부활돼서 더 큰 규모로 확대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경제성은 심리적 불안을 느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가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연히 우리는 경제성이 새로운 무신 집권자고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모든 권력을 독점했을 거라고 보지만 그것은 결코 아니다. 그 당시 무신정변에 가담했던 무신들이 권력을 분전하면서 일종의 무신연합정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이 최고 권력자인 건 맞지만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경제성이 제일 죽이고 싶은 인간이 바로 이의민이겠죠. 정말 나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왕을 살해했고 그도 허리를 꺾어서 죽였던 그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이의민을 죽이고 싶었지만 끝내는 죽이지 못합니다. 왜 죽이지 못하느냐? 이 이의민은 무신정변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거든요. 무신정변 당시 행동대장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었고 또 그 이외에도 왕을 실제로 살해하고 그랬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신정변의 아이콘 같은 인물인데 이 이민을 경제성이 만약에 죽여버리게 된다면 무신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된다. 그래서 죽이고는 싶었겠지만 결국 죽이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민도 알고 있죠. 경제성이 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집의 경비를 강화시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민이 힘은 천하장사잖아요. 근데 머리는 나빠요. 단순무식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도 가짜뉴스가 막 횡행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팩트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금정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금정에서 안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종이 왕이 경제성을 죽였다는 잘못된 뉴스가 전해지는데 이것을 금정하지 않고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민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부터 경제성을 죽이고 싶었는데 누가 죽였단 말인가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죽었다는 잘못된 뉴스를 듣고 이민이 기뻐했던 그 사실을 경제성이 듣게 되고 또 경제성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이민이 듣게 되니까 이민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아, 이번에는 진짜 죽게 됐구나. 경제성이 나를 용서하지 않겠구나 해서 이민이 너무 겁이 난 나머지 병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경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안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무신 집권자 청년 장군 경제성이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바로 1183년에 벌어진 일이고 그때 경제성이 나라에 불과 30살, 권력을 잡은 지 4년 만에 갑자기 요절이 됩니다. 예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무인시대에는 경제성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경제성이 죽였던 그 정중부가 경제성의 꿈에 나타나서 욕을 하고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성이 병을 얻어서 죽었다고 하는데 드라마는 여러분 드라마일 뿐이거든요. 드라마는 시청률을 위해서, 흥미를 위해서 과도한 픽션과 이런 게 오버가 들어가게 됩니다. 과장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실제 고려사에는 이 경제성의 죽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물론 비슷한 면이 있긴 합니다. 경제성의 꿈에 정중부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꾸짖는 꿈을 꾸고 나서 경제성이 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사료를 통해서 경제성 죽음의 원인을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경제성이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복고를 외쳤고 무신정변을 부정하면서 많은 무신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성은 결코 행복하지도 않았고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 불안감, 압박감,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이 와서 죽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무튼 경제성이 갑자기 후계자 없이 죽게 되면서 권력의 공백 사태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명종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무신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아까 경제성이 겁이 나서 고향에 몰래 들어가서 숨었던 바로 그 이민입니다. 이민이 천하장사 이민, 금강야차로도 불리는 이 이민이 활약이 이제 복귀하게 되면서 이민 집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승 편을 마치면서 이 경대승의 죽음이 굉장히 저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경대승은 분명 다른 무신집권자들하고는 달랐거든요. 복고를 내세웠고 무신정변을 부정했었고, 그리고 다른 무신집권자들 같은 그런 폭정이나 악행도 일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뭐냐면 고려사에 보면 열전이 있고, 열전은 이제 훌륭한 사람들의 일대기죠. 그 다음에 반역열전이 있습니다. 고려사에 보면 반역열전은 나쁜 놈들, 즉 역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신열전이 있습니다. 간신들의 얘기, 대표적 이인영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무신집권기 때 모든 무신들, 경대승을 제외한 모든 무신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반역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쁜 놈이 되겠죠. 역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정중부, 이의미, 최충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반역열전에 들어가 있는데, 무신집권기 무신들 중에서 유일하게 반역열전에 들어가지 않고 고려사 열전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경대승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경대승이 했던 그 당시 정치, 복구를 외치고 무신정변을 부정하고 폭정과 악행도 일삼지 않았던 그런 정치가 다른 무신들과의 차별화 전략에 성공했다. 그래서 동시대 사람들한테도 좀 먹혔고 공감이 되었다. 심지어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고려사를 편찬했던 사관들이 조선시대 사관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사관들이 보더라도 경대승만큼은 다른 무신들과는 달랐구나, 이렇게 어필하지 않았나 보게 됩니다. 분명히 경대승은 다른 무신들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치를 진짜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분명히 그 정도로 폭정을 일삼거나 악행을 일삼지 않았다. 좀 나름대로 괜찮은 무신이었다. 그래서 경대승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좀 안타깝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경대승이 갑자기 죽으면서 이민시대에 열린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